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웃으면서 방송 오프닝을 시작해 본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시장 상승을 많이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오늘 장 체크포인트 보면서 앞으로의 추이는 어떨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최한덕 매니저님이 꼽은 체크포인트는 저점 확인한 듯. 어제도 약간 저점의 신호가 보인다라면서 증거를 갖고 오셨잖아요. 네, 어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고 네. 어제 처음으로 빨간 넥타이까지 딱 메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안 매셨네요? 오늘은 굳이 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네. 어쨌든 저점 확인한 것 같은데 어제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를 또 오늘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차트 하나를 좀 보실 텐데 최근에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환율이 올라왔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빠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월봉입니다. 지금 이제 1월 달 들어서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작년에 1.7을 계속 못 넘어갔었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때마다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다시 안정이 됐었고 지금 다시 그 부분까지 올라온 건데요. 작년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1.77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1.7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봉이기 때문에 딱딱딱 올라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는 거의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어떤 긴축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양적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그 엊그제 의사록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 재무제표 조정이었는데 이 연준에서 가장 강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재무제표 조정이거든요. 그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쓴다는 것도 아니고 뭐 논의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이상 제가 볼 땐 앞으로 어떤 그 긴축에 있어서 더 이상 뭐 강하게 나올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급등한다기보다는 차츰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을 찾을 거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이게 뭐 2, 3% 올라가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급등하지 않고 차분하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아마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환율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우리 시장이 이제 오늘 역시나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국채금리의 안정을 바라보고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국채금리 안정을 좀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급상을 좀 볼게요.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드디어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384억.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 아침에 800억까지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2천억대 매도가 나왔던 건데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외국인은 당장 우리나라보다 팔고 삼성전자보다 팔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 보면 삼성전자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봤을 때 우리가 환율 올라가는 게 왜 겁나냐면은 외국인 매도가 나올까 봐 겁나는 건데 이런 모습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국채금리의 안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 하락했던 부분이 이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악재가 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리 인상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던 성장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지금 처음 보여드린 차트인데 지금 여기 이제 그 독일의 금리하고요. 유럽의 ECB 정책 차트입니다. 이 노란색이 이제 독일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고, 요 파란색이 이제 ECB의 정책 금리인데 보시면은 독일의 물가 지수, 이 노란색 독일의 물가 지수하고 이 파란색의 ECB 정책금리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독일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확 올라와 있죠.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ECB 정책도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보고서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에 빠졌는데 유럽까지 금리 인상하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우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려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미국만 금리 인상한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겠지만은 유럽까지 이제 20위까지 어떤 금리 인상 논의가 나왔을 때는 어떤 유로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못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20위에 있어서 어떤 금리 인상 논의가 나왔을 때 오히려 시장은
더욱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지금 시장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금리 인상이나 악재가 지금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제 이후로 저점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은 경기 둔화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기가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거를 또 예측하고 미리 네. 반영하는 거라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락의 파동은 나왔고 우리는 그로 인해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그런 시그널을 가지고 공포에 매수한 종목이 있잖아요. 네. 바로 컴투솔링스죠. 나이스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게 내일도 갈지 내일 모레도 갈지는 저희가 봐야겠지만 네. 일단 오늘 장은 어제 매수한 게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컴투솔링스를 제가 과거에도 저 바닥에서 말씀을 드려서 거의 100% 수익이 나왔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 기다란 음봉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P2E 관련주가 다 급락에 나왔는데 성장주가 빠지는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건데요. 제가 어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P2E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 플레이톤 게임이 올라가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고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지금 오늘 이제 또 이 여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직속이죠. 이 미래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컴투스를 방문해가지고 P2E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 P2E 게임, 그러니까는 이 돈을 버는 게임은 무조건 안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거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주가의 어떤 그 조정 관점은 굉장히 저가에서 찬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가격도 상당히 좋은 가격대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 관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22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컴투스홀딩스,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네오이즈 홀딩스까지 같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같이 말씀드렸던 게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도 과대납폭 우량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역시나 오늘 빠른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폴더블 폰에 있어서 실제로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PCB, 이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이번 연도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반등시 목표가 17,3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홀딩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K사인, 바로 이제 이 개인 정보 암호화 시장에서 점유율 1등하는 기업인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틀째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동안 빠졌던 성장주를 다 올라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이 블록체인 시장 커짐에 따라서 블록체인 최근에 CBDC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죠. 그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시했던 3,500원까지 계속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과대납폭 우량주, 우리가 지금 사면은 거의 수익 날 확률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두 개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인까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어제 이어서 과대낙폭 내에서 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유망주를 골라왔다고 합니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폭풍 성장하는 NFT 데이터. 네. 그리고 제가 가로를 이렇게 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NFT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3,000배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3,000배요? 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성장률가 빠지다 보니까는 뭐 NFT, 뭐 플레이턴 게임, 뭐 블록체인 다 고평가된 거 아니냐? 뭐 테마니까는 뭐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절대 아니라고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컴퓨터솔루션 말씀드렸고요. 이 NFT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뉴스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이 NFT 거래소에서 가장 큰 곳이 바로 오픈시거든요. 이 오픈시의 몸값이 지금 16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9개월 전 대비해서 약 10배 정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NFT 거래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몸값이 지금 16조 원을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이 가상자산 투자운용사 이 패러다임 등에서 오픈시에 투자 결정을 했는데 지금 3,600억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업 가치로 평가받았을 때 16조 원을 평가받고 지금 이 투자운용사에서 3,600억을 오픈시에 또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업 가치가 16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를 보자면
거래액이 13억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 한 1년 반 정도 전이죠. 2020년 3월 달에 거래액 13억이었는데 지난달에 거래액이 4조입니다.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3,000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액 자체가 1년 좀 넘었는데 3,000배 이상 커진 거고, 자, 매출을 보시면 지금 NFT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가 매출 나오는 건데요. 그 수수료가 월 매출이 이제 그 똑같이 2020년도 3월 달에 3,400만 원이었어요. 3,400만 원 한 달에요. 근데 지금 1,000억이 나와요. 1,000억. 자, 3,400만 원이 1,000억으로 보면은 이것도 역시나 거의 한 3,000배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액하고 월 매출이 1년 반 정도 전 대비해서 3,000배가 솔직히 말이 3,000배지 말이 됩니까? 그만큼 NFT 시장이 폭풍 성장을 한 것이고 이게 거품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없던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어떤 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계속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NFT 시장을 이런 것으로 분석한다면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대장주들은 오히려 좀 너무나 싸게 살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대장주 하나를 또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거래소가 오픈될 시에 이 몸값이 커질 것이고 이 시장이 확대되면 분명히 NFT를 활용할 수 있는 IP라던가 네. 상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아니면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되겠죠. 어떤 종목일지 최근에 또 이 시장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아주 당연한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였어요? 그냥 이 종목 무조건 대장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네. 이 위메이드를 지금 어떤 기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콜럼버스라고 합니다. 이 P2의 콜럼버스. 지금 이제 혼자 개척하고 있고 이 방향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게임사의 콜럼버스라고 지금 이제 뭐 위메이드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취재하는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메이드에 의하면 지금도 상대 측이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이 크립토,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스타트업에 지금 일주일에 한 곳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블록체인에 콜럼버스라는 별명이 붙고 있는 거고 조 단위의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에 의하면 게임 업계에 26년간 있었지만은 이런 기회를 가졌던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공개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의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위메이드가 원래 시가총액도 얼마 안 하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바로 투자 지원은 유믹스다. 유믹스를 발행했잖아요. 그 유믹스의 값어치가 상당히 뛰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10,0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총 발행량 10억 개 토큰 가운데서 7억 4천만 개를 생태계 활성화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가치를 본다면은 7억 4천만 개를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지금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는 7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 3만 원까지 갔을 때 한 2만 얼마 했었거든요. 그때는 14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밋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메이드가 이제 원래 이번 연도에 100개의 게임을 온보딩하겠다. 그러니까 이 유믹스에다가 100개의 게임을 붙이겠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네트워크 온보딩은 협의하는 회사만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 결정된 게 20개 넘거든요. 근데 협의하고 있는 온보딩 회사만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만 달성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 블록체인 게임사의 콜럼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위메이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구글, 그다음에 애플, 뭐 스팀 같은데 이런 그런 그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위메이드가 지금 블록체인 게임사의 콜럼버스가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NFT 시장과 마찬가지로 NFT 시장이 커지고 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위메이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던 모습인데 오늘 보시면 가장 빨리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번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일단 지금 100개 기업을 온보딩했을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아서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이 어떤 게임사하고요. 2-3일에 한 번씩 온보딩 계약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지금 우리나라 P2E 게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을 샌드 규제 박스를 통해서 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 홀딩스, 네오지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가 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요 20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순저가 13만 5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게임주 이야기하니까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 채팅방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위믹스 기반으로 갖고 있는 이 위메이드를 투자해봐도 괜찮습니까? 라고 의견 주셨고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도 후보가 이 코인 시장, NFT 시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좀 키우려고 하죠. 표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정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서 네. 이 부분은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금. 네, 맞아요. 첫 번째가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왜 빠졌냐면은 이제 이 파월 의장이 긴축을 시사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 유동성이 흘러갔던 비트코인까지 같이 빠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장률 같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시황 말씀드렸을 때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그런 모습이 소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비트코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대선 후보들. 예. 오늘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의 직속 기관인 미래경제위원회에서 컴투스 방문했는데 어제 기사 나온 거 보면요. 지금 그 미래경제위원회 대표격인 이제 이광재 의원이 지금 컴투스의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 P2E 게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게임 강국의 위치가 지금 뭐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당에서는요. P2E 게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무조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력 여권 대선 후보와 그다음에 지금 어떤 여당의 이 어떤 가장 큰 여당이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규제를 풀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종목들한테는 꽤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질문을 다 많이 드려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같이 여쭤봤고요. 두 번째 현덕의 덕분에도 오늘은 비슷한 섹터 안에서 네, 두 종목을 맞습니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현덕의 덕분에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간 외 22%의 상승. 미국 기업 이야기인데 네. 미국 기업이 이제 오늘 아침에 장 끝나고 나서 우리 NFT 할 거야 했더니 시간 내에서 22% 급등 마감한 겁니다. 오. 장중에 30%까지 급등했다가 결국 종가 22% 급등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서 또 관련주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게임스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게임스타의 공매도 세력이 이제 어떤 공매도를 많이 공격받고 있었는데 이 레딧이라는 이 커뮤니케이션 카페에서 이 공매도 없애보자라고 해가지고 막 매수해서 7배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게임스탑인데 그 게임스탑이 NFT 거래폼 출시 움직임 실제로 이를 관계들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간에 30%까지 급등했고요. 결국 시간의 종가로 22%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거에서는 이제 22% 급등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NFT는 이 미국, 유럽, 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어떤 환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게임스탑이 이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 게임스탑이 시간에서 22% 급등 마감했는데 실제로 이제 NFT 및 가상화폐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이제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고 이 게임스탑이 이제 어떤 레딧이라는 어떤 글로벌 이 주식 카페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모건 스탠리가 지금 NFT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약 290조 원 간다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게임스탑이 이제 이 NFT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시 이야기를 하면서 오픈시와 같은 그런 NFT 거래 플랫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NFT 시장에서 또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유망주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게 이제 좀 사투리 같아요. 디어유. 네, 디어유 이건데 네. 상장할 때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맞아요. 지금 좀 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실제로 NFT 시장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봤던 곳이 미술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봤을 때 NFT 시장에 있어서 또 가장 수혜가 되고 가장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게 바로 엔터 쪽입니다. 그래서 그 엔터 쪽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디어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스트하고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건데 1대1입니다. 1대1.
아티스트와 1대1 소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는 뭐 전지현 씨 좋아하니까 전지현 씨하고 1대1 채팅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전지현 씨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현재 지금 그 최대 주주가 SM 스튜디오스가 있고요. 2대 주주가 JYP라서 일단은 SM과 JYP의 어떤 그 K-팝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IP를 확보해 둔 거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배우하고 스포츠스타까지 다양한 IP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업비트가 하이브와 미국의 NFT 거래소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가서 NFT 거래소 설립하는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버스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SM이 DOU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도 DOU를 통해서 지금 아티스트의 어떤 NFT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NFT라는 게 어떤 아티스트한테 붙었을 때 가장 또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시스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NFT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DOU를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에 와서 왜 제가 DOU를 말씀드리냐면은 상당히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성장주 하락이 나오면서 3일 동안 급락이 나온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정도의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걱정 말고 들어가셔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NFT에 있어서 가장 클 수 있는 게 바로 엔터거든요. 그 엔터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는 NFT 기업이 바로 DOU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일단은 85,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3,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OU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에게 오타를 주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예. 네, 혼나요. 몰랐네요. 네, DOU였습니다. 목표 주가 85,000원, 손절가 63,000원이고요. 저희 실시간 채팅방에 네. 드리머스 컴퍼니랑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글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드리머스 컴퍼니는 매수가에서 수익을 보여주다가 오늘 살짝 매수가 밑으로 내려왔고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조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종목을 좀 리뷰해볼까요? 근데 갤럭시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네. NFT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많이 빠졌지만은 네. 좀 DOU와 같은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리머스 컴퍼니는 어제 도토페가 열렸어요. 네. 근데 도토페가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만 가서 이제 그 공연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어제 공연한 게 녹화 방송한 거거든요. 방송이 되고. 네, 내일 방송할지 네. 다음 주에 방송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본 거는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까지 기다린다면은 다음 주 노래가 공개되겠죠? 그럼 그때 음원 차트에 올라가서 올킬하면은 급등이니까는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도토페에 이제 참석한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당장 사세요. 네. 그런 말은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의 한번 선택에 잘 참고해 보시기 네. 바라겠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리뷰를 다 많은 종목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료 방송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4시 20분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 저점을 찍은 만큼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다 말씀드렸죠. 또 오늘 다른 데이터 확실히 준비해놨으니까요. 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최연도 검색하시면 4시 20분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